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쌓여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업무,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미묘한 신경전까지 직장 생활은 때로는 전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직장인을 위한 특급 스트레스 해소법을 공개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부터 조금은 이색적인 꿀팁까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왜 직장에서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 원인은 복합적이며 다양합니다. 첫째,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마감 기한은 항상 우리를 압박합니다. 둘째, 비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불투명한 성과 평가는 노력의 가치를 퇴색시키기도 합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상사와의 권위적인 관계, 동료와의 경쟁 또는 갈등, 때로는 부하 직원 관리의 어려움까지 직장 내 인간관계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불면증, 만성 피로, 소화 불량, 두통, 근육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은 물론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 같은 정신적 어려움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져 업무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충분히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해소법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려는 의지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변화를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직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짬짬이 휴식입니다. 업무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쉬는 시간을 놓치거나 쉬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짧은 휴식은 생산성을 높이고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활용해 회사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가볍게 걷는 것은 어떨까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햇볕을 쬐면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혹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기지개를 켜거나 목,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기거나 스마트폰으로 짧은 뉴스 기사를 읽으며 업무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정보를 접하는 것도 뇌를 환기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종일 이어서 일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피로감을 현저히 줄이고 다음날 업무 효율성을 20% 이상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작은 휴식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두 번째는 상사의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사가 직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업무 부담을 분산하며 때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업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상사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지지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소속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직원들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고려한 유연 근무제 도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상담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는 곧 회사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업무에 더욱 창의적으로 몰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헬스장에서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땀을 흘리거나 야외에서 조깅,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축구 등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요가나 필라테스는 신체 이완과 동시에 정신적인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주말에는 등산이나 계곡 트레킹으로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말처럼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활력과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음악 감상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 잔잔한 클래식이나 감성적인 발라드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신나는 댄스 음악이나 록 음악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슬픈 감정이 들 때는 그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보거나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을 때는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나 자연의 소리빗소리,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들로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기분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는 게임입니다. 가벼운 모바일 퍼즐 게임부터 스토리가 탄탄한 콘솔 역할 수행 게임 RPG,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온라인 대전 게임까지 게임은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몰두할 수 있는 훌륭한 탈출구입니다. 잠시 동안 업무의 압박감과 현실의 고민을 잊고 게임 속 캐릭터가 되어 미션을 수행하거나 친구들과 협력하여 전략적인 플레이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게임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몰입하여 밤샘 게임을 하거나 현실 생활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을 정해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 속에는 무한한 지식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통해 새로운 지혜와 영감을 얻거나 흥미진진한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을 통해 다른 삶을 간접 경험하며 잠시 현실의 고민을 잊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워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는 습관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서는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러 마음이 끌리는 책을 한 권 골라보세요.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을 애써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세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호흡, 감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단 10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나 명상 앱을 활용하면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맛있는 음식 먹기입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유독 매운 음식이나 달콤한 디저트가 당기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맛집을 탐방하거나 집에서 직접 요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과정에 집중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즐거움은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미식의 즐거움은 삶의 큰 행복 중 하나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번째는 수다 떨기입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믿을 수 있는 동료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감과 지지는 큰 위로가 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가볍게 술 한 잔을 곁들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단,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다음날 컨디션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전한 수다와 교류는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조금은 이색적이지만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취미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는 페이퍼 커팅입니다. 섬세한 칼날을 이용해 종이를 잘라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형물을 만드는 페이퍼 커팅은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조용히 앉아 칼날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작품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작은 종이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은 스트레스를 잊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정교한 작업은 우리에게 인내심과 집중력을 길러주며 스트레스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필사입니다. 좋아하는 시나 명문장, 감명 깊었던 책의 구절 등을 손으로 직접 베껴 쓰는 필사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느린 손동작과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글씨체를 연습하는 효과도 있고 좋은 글귀를 마음에 새기며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쁜 만년필과 노트에 필사하는 경험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극하며 디지털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휴식을 선물합니다. 세 번째는 스크래치북과 컬러링북입니다. 검은색 코팅지를 긁어내면 화려한 색깔의 그림이나 야경이 나타나는 스크래치 북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복잡한 문양에 원하는 색을 칠하며 집중하는 컬러링북은 특별한 미술 재능이 없어도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집중을 요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하고 내면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언가를 완성해가는 즐거움과 함께 색깔이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명화 만들기입니다. 명화로 불리는 이 키트는 숫자나 그림에 따라 색을 칠하면 유명한 명화가 완성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나 모네의 수련 같은 명작을 직접 완성하는 경험은 예술적인 만족감을 주면서도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완성된 작품을 집에 걸어두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나만의 명화를 완성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기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볼 또는 만들기입니다. 말랑말랑한 스트레스볼을 손에 쥐고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것은 손의 감각을 자극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스트레스가 물리적으로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순간적인 분노나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아이템이며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직장 내 환경 개선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사무실 환경은 우리의 기분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사무실의 식물 키우기입니다. 작은 탁상용 화분이나 공기정화 식물 몇 개를 사무실에 두는 것은 어떨까요? 푸른 식물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공기를 정화하며 시각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식물을 돌보는 소소한 행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삭막한 직장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식물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서 반려동물 기르기입니다. 물론 모든 회사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파격적인 제안이지만 최근 일부 혁신적인 기업에서는 반려동물을 회사에 데려오거나 회사에서 직접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의 존재는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직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행복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동물을 통한 교감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음 챙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해소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원인 파악입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업무의 어떤 특정 부분이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또는 나 자신의 어떤 태도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만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실마리가 보입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일지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정리 훈련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 분노, 좌절, 슬픔, 불안 등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불안함을 느끼는구나 라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되돌아보면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울기입니다. 때로는 참지 말고 시원하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일 수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슬픔이나 답답함이 밀려올 때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껏 울어보세요.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울음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감정을 정화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물에 몸 담그기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좋아하는 입욕제나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은 채 반신욕을 즐기면 몸의 피로가 풀리면서 스트레스도 함께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지 체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특정 인물이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세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재설정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를 가진 동료나 선배와는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 시너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행복 찾기입니다. 크고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보고 그것을 만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출퇴근길에 우연히 발견한 아름다운 노을, 좋아하는 드라마를 밤새도록 몰아보는 시간, 주말 아침 늦잠 자기, 따뜻한 햇살 아래 낮잠 자기, 새로 산 옷을 입고 외출하는 즐거움 등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작은 것들을 찾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삶의 에너지를 얻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순간들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님은 이런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무작정 존버 그냥 버티기 하기보다는 버티기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웰버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건강한 방식으로 버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무작정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전략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버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행동, 예를 들어 충동적인 소비, 후회를 남기는 말이나 행동, 과도한 자기 비하 등을 인지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스트레스 극복의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됩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마라톤처럼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발산하고, 때로는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하며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충분히 관리되고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나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 꿀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주위에 힘들어하는 직장인 동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